낮은 CPI 물가를 본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요새는 파월보다 옐런의 발언이 더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마침 옐런의 인터뷰와 연설이 있어서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질의응답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제 파월이 나와서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인플레를 낮추는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의 일부는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옐런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실업률은 약간만 상승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노동시장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은 어제 제롬 파월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옐런이 얘기하기로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어제 파월은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져야 한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옐런이 보는 마지막 고비는 역시 주거비였습니다. 옐런이 얘기하기로 임대료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주거비가 후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의 남은 부분은 역시 주거비의 느린 하락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회자가 또 물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탐욕이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옐런은 그거보다는 수요와 공급, 이 원칙적인 얘기가 더 맞다고 발언합니다. 옐런이 과거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 있고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경쟁이 제한된 몇몇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높은 마진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의 탐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문제에 의해 발생한 인플레였지만 여전히 기업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약간 그 표심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자가 물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묻습니다. 일부 여론조사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바이든보다 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옐런이 이렇게 디펜스를 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저널 기사였던 것 같은데 설문조사 내용이 이랬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대답을 했고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국가 경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맥락인데 옐런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상이다. 새로운 사업체 설립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 사람들의 걱정을 우리가 안다.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물건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것을 봤다. 우유나 빵 같은 거 지금보다 30%나 가격이 낮았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한다. 저소득 가정은 그래서 비용 상승을 많이 겪었고 물론 임금도 좀 올라가지고 우리가 의회 예산국 계산을 했는데 모든 미국인 상류층과 저소득층 모두가 더 나아졌다고 답을 하더라. 왜? 임금이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긴 한데요. 왜냐면 옐런이 보기에는 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임금이 많이 올라서 물가 오른 걸 상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의회 예산국이 볼 때도 미국인 삶이 나아졌다고 믿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높은 생활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태 진단이 삶이 나아졌는데 높은 생활비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인정하자니 바이든이 잘못한 것 같고 결국 이 삶은 통계학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지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빠져서 우리가 대책을 내는 거다. 이런 약간은 우악스러운 결론이 나와버려서 좀 아쉽긴 한데 여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10년도 이 트럼프 재임 기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지난 10년 동안 교육비, 대도시 주거비, 보육비 등이 많이 올랐고 이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생활이 비싸 보인다. 그래서 옐런이 말하기를 높은 비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갔다고 해도 나는 더 내려갈 것으로 심지어 보고 있지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이 메디케어가 약가 협상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보자면 이 옐런과 바이든 정부가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지금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2%로 되돌리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가에 지쳐서 지금 다 화가 났다는 걸 아는 거죠. 아까 옐런이 우유랑 빵이 지금보다 가격이 30% 낮았던 때를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7,000원짜리 우유빵 세트가 지금 10,000원이 됐다 치고 바이든 정부가 물가를 2%로 되돌려서 여러분 지금 우유빵 세트가 10,000원 하던 거 이제 1,200원으로밖에 2%밖에 안 올랐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걸로는 절대 표심이 오지 않는다는 거를 옐런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옐런이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인터뷰에서 나오지만 최우선 과제는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다. 디스인플레 정도가 아니라 디플레가 나야 만족을 한다. 만약에 물가 수준의 하락, 즉 물건값의 하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왜냐면 이건 침체를 동반해야 오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하는 방식으로 오른 물가를 커버치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바라보는 파월과 옐런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이죠. 파월은 물가에 국한해서 생각할 때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좋다고 하지만 옐런이면 이러면 표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옐런 입장에서는 임금과 인플레는 무관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보조금을 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주택시장을 얘기하면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지금 젊은 계층에서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높은 모기지 이율 때문에 집을 팔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옐런이 답을 합니다. 맞다. 과거에 낮은 금리로 받아놓은 대출 때문에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책을 통해서 첫 주택 구매자에게 1만 달러를 지원하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덮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 계속 정부 부채의 과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옐런의 생각은 계속 확고했습니다. 이 정부 부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자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전체 규모를 줄이는 건 어렵다. 왜? 예산 중에서 행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계속 줄고 있다. 절반 이상이 국방비고 사회보장, 메디케어 이런 건 계속 지출이 는다. 이런 거는 어차피 못 건드리고 따라서 부자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맞고 법인세, 기업 상대 법인세를 올리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옐런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옐런이 글로벌 부유세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옐런이 부자 감세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국으로 국한해서 부유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잘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옐런은 이 억만장자들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세금을 내는 기본 개념에 동의를 하고 글로벌 부유세는 취지는 좋지만 실행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자 관련해서 옐런이 GDP 대비 정부 이자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국방비, 메디케어, 사회보장 이런 거 예산 못 줄이고 결국 원금을 깔려면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부자 상대로 또 하나 방법이 금리가 내려가면 순차적으로 정부 이자도 줄어들 수 있겠죠. 아마 옐런은 이런 시나리오도 분명 생각하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짧게 하나 더 전해드리면 테슬라 주주총회 열렸고 결국 승자는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이 수십조 원대 가치 스톡 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2018년 당시에 보상한 원안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Hot damn I love you guys로 화답하면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3%가량 상승을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